안녕하세요. 사회단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수 단비완소쌤 박주희입니다. 네, 우리 열심히 달려왔더니 드디어 정치 파트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10단은 마지막 중단원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마지막 정치 파트니까 두 배로 힘내서 열공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비 개념 주제부터 확인하죠. 지방자치 제도. 네,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뉴스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 제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그죠? 먼저 의미부터 정리를 하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요, 그들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선출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예요. 자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예요. 자, 지방자치 제도가 왜 필요하냐?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쵸? 대한민국 행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요, 지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선생님이 이 지방자치 제도를 떠올리니까 그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공포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공포 영화만 떠올리는데, 그 고전 소설에 보면은 평안도 철산에 살던 자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화가 막 계모 학대 받다가 나중에는 사주받은 그 계모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동생 홍련도 자살을 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자매가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수령을 찾아가요. 그 부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사연을 모르고 있었던 부사들이 계속해서 놀라 죽거나 도망치면서 이 장화홍련은 귀신이 돼서도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면 그 부사들은 중앙, 즉 한양에서 파견이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도 철산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용감한 부사가 나타나서 잘 해결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지방자치 제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 장화홍련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지방자치 제도 자체가요, 결국에는 지역 주민의 복리를 더욱더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 좀 연결해 주세요. 자, 행복과 이익을 더욱더 크게 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도 한번 살펴볼 텐데,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뿌리부터 민주주의 기초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예요. 다음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누어 맡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지방자치 제도를 민주주의 학교라고도 표현을 해요. 민주주의 학교가 뭐냐면 지역 주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방자치 제도를 나타내는 표현 두 가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학교, 잘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확인하러 갈게요. 지방자치단체. 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귀 쫑긋. 자,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그 규모에 따라서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이 돼요.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서울특별시, 그죠? 6개 광역시, 6개 광역시 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다 보인다라고 했어요. 아, 네, 손든 친구도 있네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찍고, 울산, 그죠? 그 다음 8개 도가 있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죠? 그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포함이 돼요.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는 시, 군, 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좀 규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나눠봤고요. 이러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돼요.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 지역의 주민이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직접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먼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종류부터 정리를 해보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의회, 뒤에다가 의회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광역시의회, 도의회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귀 쫑긋. 지방의회는 일단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에요. 그리고 지방의회 역할은 첫 번째,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해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쓸 거예요 라고 해서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 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이에요. 심사하고 의논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지방의회에서 해요. 1년 동안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정을 내려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요. 조례가 뭐냐? 지방의회가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자치법규를 말해요. 자, 뭐 예를 들자면 땡땡구 학교폭력 예방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독하고 조사한다고요? 자, 다음으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뒤에다가 뭐 장도 붙이고 여러 가지 붙여요.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장 아니에요. 도지사가 있죠.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그 다음에 군장 아니에요. 군수, 구장 아니에요. 구청장 등이 있죠. 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네, 바로 집행기관이라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해주면 집행을 하는 곳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규칙을 제정해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자치법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방의회의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이 규칙,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법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지방의회 예산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죠.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리 및 집행을 하고요. 또 지역의 재산도 관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해주면 여기서 집행을 해요. 예를 들자면 지방의회에서 뭐 시립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까 얘기했던 지방의회가 결정해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내 도서관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하셨나요? 자, 추가로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단체 종류 어떻게 나눌까요? 일단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가 되는 거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수영구가 되는 거죠. 부산광역시 의결기관은요, 부산광역시 의회가 되고요. 집행기관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겠죠. 그죠? 자, 수영구의 의결기관은 수영구 의회고요. 집행기관은 수영구청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대입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주제 확인하러 갈게요. 주민 참여 방법과 자세. 네, 무엇보다 지방자치 제도는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재정적인 자립,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확보될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자립을 하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예산도 집행하고 여러 가지 더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주민의 다양한 참여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도를 활용하고 기타 방법들이 있는데 지방선거. 네, 주민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지역의 대표를 뽑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당연히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주민투표가 있어요.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 이걸 어려운 말로 현안이라고 해요. 이 현안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투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발의가 있어요. 주민발의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 다음으로 주민소환도 있어요. 주민소환은요, 주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가요,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임기 중에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해임을 해버릴 수 있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건 뭐 용어에 다 들어가 있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요, 우리 주민들은 서명운동에도 동참할 수가 있고요. 공청회에도 참석할 수가 있어요. 공청회는 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예요. 공청회는요, 정책 결정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를 말해요. 이런 공청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언론 투고, 이거 뭐냐면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실어주세요 라고 원고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주민청원으로 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주민청원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문서로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청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정치 과정을 직접 감시하고 비판을 하면서, 자, 쉽게 생각하면 비판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비판적인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의 참여 자세 두 가지, 자발적 참여와 비판적 참여까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모든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죠. 우리는 오늘 10단원 세 번째 중단원이죠.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 목적이었고요.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는 주민자치의 원리 실현, 그리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등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의의와 연결해서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학교를 표현하기도 하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구분을 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에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시, 군, 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했어요. 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시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먼저 지방의회, 즉 의결기관의 역할은요,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역할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 규칙을 만들고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해요. 더불어 지역의 재산도 관리하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주체였어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주민참여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무엇보다 지방자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해요. 일단 주민참여 방법에는 지방선거,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참여 예산제, 서명운동 참여, 공청회 참석, 언론투고 등이 있었고요. 바람직한 자세에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참여 자세, 그리고 지역사회 정치 과정을 직접 감시하고 비판하는 비판적 참여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나길었던 정치 파티 이야기를 마무리할 거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법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계속 힘내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